문재인 정권이 입법, 사법, 행정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삼권 전 분야를 가히 장악을 해서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업무 속에 지금 입법과 행정은 거의 좌지우지되고 있고, 사법 분야에서 지금 법원, 검찰이 이제 쟤들 입장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아마 지금 판사, 검사들 다 갈아치우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건 또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법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다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서 말이죠.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박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즉 국회에서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어도, 또 어떤 행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탈원전에 희한한 어떤 그 조치를 해도 또 그것을 전부 다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데, 그나마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할 때 늘 이렇게 이 목 뒷덜미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그 부분이 바로 검찰의 존재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을 지난 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권한을 줄이고 축소하고, 또 이 검사들을 좀 뭔가 정권에 맞서는 수사,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사람들은 다 유배하고 좌천시키고 옷 벗게 만들고, 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아마 현재의 정권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총장 자리까지는 올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윤 총장이 나름대로의 또 원칙과 어떤 그 기백을 발휘를 해서 조국 수사를 하고서부터 뭔가 이 정도대로,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수족을 자르고 사실상 총장을 거의 총장실에 가두다시피 하는 가운데서 공수처가 최근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우격다짐으로 국회가 막 밀어붙여서 출발을 했는데요.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 해서 검찰의 그러한 많은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이자들이 안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얼마나 앞으로 저지를 작정인지, 이를테면 검찰에 남아있는 또 이 중대범죄 수사권이다 해서, 이 중대범죄 수사권이란 말이죠.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의 직무비리는 전부 공수처로 이제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했는데, 이 검찰이 그래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 이런 수사 기능을 완전히 자를 수는 이제 없다고 생각했는지 6가지 분야의 수사는 하게 해주겠다. 또 그것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내세운 논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다 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나라가 없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팩트와도 맞지 않는 그러한 거짓 구실로 해서 지금 민주당의 무슨 황운하, 최강욱, 또 김남국, 또 김영민 같은, 정말 이 사람들은요 수사와 기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강욱은 군에서 군 검사로서 기소권을 좀 행사해봤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거 탁상 이런 것보다 더한 그야말로 전혀 어불성설의 논리로서 말이죠. 검찰의 수사권을 마저 뺏겠다. 여기서 이 수사권이라면 검찰이 각 다루는 이 사건 가운데 무슨 절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러한 일반 단순 형사범은 이렇게 이 사건 수는 많으나 그것은 그다지 이 대목에서 주된 대상이 아니고, 검찰이 직접 사회의 어떤 그 비리를 찾아서 권력형 비리, 또 사회 구조적 그런 사회 지도층 비리를 조사하는 그 부분에 주로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한 수사권을 뺏음으로써 검찰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 허수아비 존재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지금 의도하에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다시 또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속마음은 같은 이 초록은 동색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은 너무 급격하다는 생각에 속도 조절론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일부 강성파 의원들이 지금 대통령도 패싱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외임댁을 넘어서 대통령이 거의 허수아비 존재로 되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물론 이것을 국회 의석수를 믿고 이래 밀어붙이면 굉장히 검찰로서도 막을 수단이 뾰족히 없는 그런 현실도 있지만, 그러나 검찰의 장으로서 만약 이렇게 되면 검찰이 헛개비가 되고 껍데기만 남고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는 그러한 한편으로 위기감, 한편으로는 이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총장으로서 어제 목소리를 냈고, 내일 대구지검 방문 시에 또 추가해서 상당히 좀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국민일보 총장실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전화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부분이 우선 그게 뉴스가 되니까 그 부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뭐 정식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검찰청에 찾아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모자르는 것을 아마 전화로 보충 취재를 해서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인터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정식 인터뷰는 뭐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그러니까 본인도 인터뷰라는데 완벽하게 동의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가서 하여튼 만나고 추가로 보충 취재를 해서 전화로 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한 박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작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대외적으로는 오늘이 2일이니까 이제 내일 3일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하죠. 아마 그 자리에서 이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 이걸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그 관측이 많았는데, 그 전에 국민일보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힘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후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단순히 아무튼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체계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이라면 내가 100번이라도 직을 걸고 막겠다, 이런 식으로 결기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사실상 검찰 해체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려는 것이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정적이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동안의 물밑에서는 검찰총장 또는 검찰하고 또는 정부 여당 뭐 검찰개혁을 이른바 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윤 총장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수사기소 분리,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맞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도달하려면 거기까지, 그러면 많은 보완장치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 쉬운 대안이 있는데, 지금 와서 수사기소 분리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그동안에 언론을 상대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 따로 기소 따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수사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쭉 나열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대선자금 수사, 그 다음에 대기업 비자금 수사,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처리했던 사건이었다면, 이런 사건은 아마 제대로 그 국민들 앞에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 시점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경우에 생길 부작용, 그리고 어떤 반부패 수사 능력의 후퇴, 퇴보, 뭐 이런 것들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건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는 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은 6대 범죄 외에는 수사하지 못합니다. 뭐 경제범죄, 그 다음에 반부패, 공직자, 뭐 대형 참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6대 범죄 외에는, 선거사범 뭐 이런 거 외에는 수사할 수 없는데, 나머지는 경찰에서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된 게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2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윤 총장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검찰의 힘이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힘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니까 자, 앞으로 새로운 문제점이 나오는지를 점검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시기상조론,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검찰 힘이 정말 너무 막강하다 그러면은 소속 기관 뭐 이런 거를 좀 쪼개서 독점하고 있는 어떤 독립된 검찰청 같은 걸 별도로 만드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부패 검찰청, 그 다음에 금융범죄 검찰청, 그 다음에 뭐 마약범죄 검찰청, 이런 거를 별도로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서 서로 이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범죄 기소권 별도로 갖고, 뭐 금융범죄 기소권 별도로 갖고, 그 다음에 반부패 범죄 기소권 별도로 갖고. 그러면 물론 이제 이 총장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검찰총장이 총괄지휘하는 형식, 이게 아니고 각각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는 또 공수처대로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아마 이런 주장을 본인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 이거는 검찰 해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기자가 이런 질문도 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이 결국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 없다. 이게는 답변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뭐 이런 동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자, 윤 총장이 이제 국민일보를 통해서 이게 뭐 정식 인터뷰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국민일보에 윤 총장의 입장이라는 것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 그 일선 검찰의 의견은 3월 3일 내일까지 취합해서 법무부에 제시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전에 윤 총장 개인의 의견이 지금 나온 겁니다.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권에서 지금 그 중수청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재판 피고인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운하 의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다 피고인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조국 퀴즈라는 김남국 의원,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수청 동의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중수청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하나의 그룹이라면 또 그 이쪽 반대쪽은 지금 뭐 검찰이 그쪽에 있을 수 있고 검찰 아마 검사들 대부분이 자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수사권을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검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 이쪽 편에 서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서 있고요. 현 정권의 검찰개혁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설계했다는 김인혜 인하대 교수, 인하대 로스쿨 교수죠. 이분도 보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5호선 사법게이트 그 위원장을 지냈었죠. 이상민 의원도 중수청은 아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어떤 부작용이나 긍정적인 작용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난 것도 없는데 그걸 제대로 평가하기도 전에 지금 중수청을 하는 거는 너무 성급하다. 이거는 공청회 등을 거쳐서 차근차근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아마 이상민 의원이 용기 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뭐 그쪽에 좀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 이제 중수청 문제가 중대범죄수사청 문제가 본격화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문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대외적으로 얘기하듯이 만약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면 그러면 현재 검찰 내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말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85%랍니다.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85%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수사권을 빼앗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 공판검사 한 15% 정도 되는 사람들을 떼내서 공소청을 별도로 만드는 게 빠르고 효율적이겠습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다 정말 수사 기소 분리가 목표라면 그러면 검찰에서 공판 검사들 떼내서 공소청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공판부가 되는 거지 일단. 공판검찰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지금 85%인 수사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반부패 역량을 후퇴시키겠다. 왜?
임기 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권이 얘기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뭐 수사 기소 분리가 대세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기 말에 그리고 임기 말 임기 초에 수사 공백을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여권과 야권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중수청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수는 청와대 아직 입장 발표한 적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기소 분리에는 찬성을 하겠죠. 그러나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자 이게 뭐 속도 조절론이냐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뭐 국회에서 한참 문제가 돼 있었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가서 그거 속도 조절론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데에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박 장관과 유영민 비서실장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인지 해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그거는 속도조절론이다 라고 얘기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타그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그게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해드린 유영민과 신현수와 친문의 조리돌림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정말 친문 핵심이었다. 자기들의 그 이너서클인 친문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정도가 공박을 못합니다. 왜냐? 대통령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얼마 전에 발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줬다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도가 그 사람 당신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아닙니다. 우리 원내대표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뜻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히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자기 주견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문이 이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해서 조리돌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돼서 중수청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 아직 분명하게 드러난 거 없습니다. 뭐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근데 문 대통령은 일단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아시지만 문 대통령은 언제 또 이 입장이 바뀔지 모릅니다. 문 대통령 저희가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먼저 귀를 잡는 사람이 임자인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신현수 패싱 문제 검사장 인사 그게 핵심이 뭐 대검의 이종근 형사부장을 유임시키느냐 교체하느냐인데 신현수 수석이 결재안을 들고 들어갔을 땐 교체하는 거로 했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들고 들어갔는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들고 들어갔을 때는 또 유임하는 거로 결재하고 두 가지 상반되는 안을 다 결재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현재는 속도조절론인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아직 이 중수청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고요. 지금 이제 조국, 추미애, 김남국, 황운하,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야당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다음에 이 정권의 그 검찰개혁 설계자 김인혜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한편이고 민주당 일각 이상민 의원 등 이렇게 돼서 이제 서로 그 갈등과 꼭 갈등이라고 할 필요는 없죠. 서로 하여튼 토론을 벌이고 있는 양극단으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의 지도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손을 들어줄지 이 부분은 현재 분명하지가 않은데 제가 관측하기로는 결국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도 중수청 추진자들 이 피고인들 모임 여기를 아마 손들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판단하에 이런 결기를 보이고 자기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점점 뜨거운 어떤 논쟁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이제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간의 대충돌의 서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